근데 올해부터 시작된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에 대한 분리과세. 그런데 잘 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월 10만 원 연금을 더 받는다고 세금을 3배 이상 더 낸다 그러면 이거 말 됩니까? 자, 올해부터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해도 반드시 종합과세 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좋아지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좀 드실 겁니다. 자, 앞으로 연금 전략을 도대체 어떻게 짜야 되냐는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연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적 연금,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예전에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됐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 분리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 1,200만 원에 포함되는 것은 이 공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제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주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때 넣는 이런 연금저축, 그리고 이 IRP 있죠. 세액공제를 위해서 넣는 IRP 같은 것에서 타는 연금들을 바로 포함을 하게 돼서 이게 바로 1,200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IRP 계좌에 본인의 퇴직금을 넣는 경우에 이것도 역시 1,200만 원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IRP 계좌에 연말정산을 위해서 넣는 추가 불입하는 그것만 저 1,200만 원 한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포함 안 되죠. 주택연금은 말만 연금이지 사실상 대출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연금저축과 IRP를 이제 추후에 탈게 될 경우에 연 1,200만 원 이하에서는 이게 저율로 분리과세가 되죠. 그래서 3.3에서 5.5까지 굉장히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게 타는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늦게 탈 경우에는 3.3%, 정말 세금 중에 가장 낮은 세금입니다. 가장 낮은 세금으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표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적 연금에서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가 되는데 이때 이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건 저 3번과 4번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에 이 세액공제를 위해서 넣은 그런 원금들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운영수익 3번과 4번을 합쳐서 이게 연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2번 퇴직금을 IRP에 넣었다고 해서 그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은 제외입니다. 단 이 퇴직금의 경우에는 그걸 넣어서 나오는 운용수익은 저 4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연금 빵빵하게 부어서 이게 나중에 연금을 타는데 이게 연금이 연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 좀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바로 올해 시작된 게 연 1,200만 원을 넘어도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잘 보면 함정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게 1,200만 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3.3에서 5.5%로 저율 분리과세하고 1,200만 원을 넘는 순간만 좀 문제를 삼으면 괜찮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금이 1,2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저율 분리과세라는 건 완전히 허공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비록 분리과세는 허용을 해주지만 세율이 16.5%로 확 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분리과세가 유리하면 분리과세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분리과세가 유리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예전처럼 종합과세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내 경우에는 뭐가 유리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건 3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건 종합소득세율표를 좀 잠깐 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저게 바로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저기서 나오는 저 왼쪽에 과세표준과 저 세율을 일단 좀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것과 이 연금소득세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본인이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낮은 3.3에서 5.5%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고 1,400만 원 이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조건 16.5%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분리과세를 굳이 선택하지 않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연금소득 이외에는 아무 소득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라고 하면 이거는 종합소득세율표에서 바로 6% 구간이 됩니다. 이거죠. 가장 낮은 구간이요. 6%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까지 합쳤을 경우에 6.6% 세율로 과세가 되죠. 표에서는 부등호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바로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구간에서는 바로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가 유리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 구간이라고 한다면 올해 시작된
이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에 대한 분리과세는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종합과세 세율이 더 낮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연금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좀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뭐 개인연금이 저 정도 있다 그러면 뭐 공무원연금이나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연금소득이든 종합소득이든 하는 것들이 이 1,400만 원을 초과하고 5천만 원 구간일 경우에 어떤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바로 16.5%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죠. 그런데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저 종합소득세율의 두 번째 구간이 되겠습니다. 15에 지방세를 더하니까 16.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묘하게도 참 같네요. 동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에 그게 뭐 연금소득이든 종합소득이든 이거는 분리과세를 하든 종합과세를 하든 결국 결론은 마찬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도입된 이 1,200만 원 초과에 대한 분리과세가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저 마지막 네 번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바로 5천만 원. 이 본인의 뭐 연금소득이든 종합소득이든 어쨌든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올해 도입된 제도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본인의 뭐 연금소득이든 아니면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이 5천만 원을 넘게 되면 일단 종합과세가 될 경우에 세율이 저렇습니다. 26.4에서 49.5%로 확 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6.5% 분리과세가 허용이 되죠. 그러니까 세율이 확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렇게 네 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올해 시작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6.5%로 분리과세하는 게 분명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좀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은퇴 후 받는 연금소득이든 종합소득이든 이게 5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뭐 그렇게 많겠느냐. 결국 이거는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을 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꿔놓고 이게 마치 크게 좋아진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참 불만을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게 1,200만 원 기준입니다. 연 1,200만 원이면 한 달에 정확히 100만 원이죠. 자, 그래서 연금을 월 100만 원까지 받으면 굉장히 낮은 세율로 3.3에서 5.5%로 저율 분리과세하죠. 그런데 이게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세율은 갑자기 16.5%로 확 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봐도 이 연 1,200만 원 기준이 좀 낮기는 낮습니다. 연금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연금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정부가 이 1,200만 원에 좀 너무 낮은 기준에 얽매이고 있어서 이게 좀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1,200만 원 기준 마련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3년, 지금부터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기준이 마련된 다음에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쉬워 10년이지 10년 전 물가 그리고 집값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낮았죠. 하지만 이 1,200만 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도대체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00만 원의 기준을 이 10년째 유지하면서 좀 자동적으로 증세가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도 제가 부인을 못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월 100만 원씩 사적 연금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 이때 세율 5.5%를 가정을 하면요. 세금을 66만 원씩 내고 이거를 1,134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딱 10만 원만 더 받는다 그러면 월 11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1,200만 원을 넘으니까 세율이 5.5가 아니라 16.5%로 확 뛰게 되죠. 그래서 세금이 무려 218만 원. 그래서 218만 원을 떼고 나면 1,102만 원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세금이 66만 원에서 218만 원이 됩니다. 월 연금을 10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이게 세금이 3배 이상 늘어난다는 게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사실 왜 1,200만 원이 됐는지 보면요. 이게 종합소득세율표하고 맞춘 겁니다. 이게 현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표인데요. 제일 낮은 구간이 1,400만 원 초과죠.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게 1,4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종합소득세율표의 가장 낮은 1,200만 원과 이 연금소득 기준 1,200만 원을 그냥 맞춰버린 겁니다. 키높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200만 원이 1,400만 원, 200만 원이 늘었죠. 그럼에도 정부는 연금소득 1,200만 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거 종합소득세율표 바꿨으면 연금소득 기준도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이 방송 뭐 정부 관계자들 보실 텐데요. 올 여름에 내놓을 이 세법 개정안에서 이 1,200만 원 기준은 반드시 상향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국민연금 개혁이 굉장히 국정의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을 좀 줄이는 대신에 이 사적연금을 좀 보완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적연금 보완의 가장 큰 핵심이 저는 이 연 1,200만 원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1,200만 원 기준을 무려 10년 동안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사적연금 시장을 확 키우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좀 무거운 얘기만 드렸는데요. 좋은 정보도 하나 드릴게요. 올해부터 좋은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고령자가 이 본인의 이 집을 팔고 그리고 좀 싼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이 차익이 남게 됩니다. 이 차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정부가 마련을 해뒀습니다. 이 남는 차액을 최대 1억 원까지 연금 계좌나 IRP에 넣을 경우에 이 쏠쏠한 절세 혜택을 정부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거는 부부 중에 한 명이 무조건 60세가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1주택자여야 되고 그리고 이 파는 주택의 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는다 그러면 본인의 집을 팔고 좀 싼 집으로 갈 경우에 이걸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어서 절세 혜택을 보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얘기 다시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면서 이 건보료 얘기를 또 많이 하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연금 많이 늘렸다가 언젠가 건보료 폭탄 맞는다. 지금 현재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보료 물리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건보료 물릴 것이고 괜히 사적연금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 댓글이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그런 취지의 감사 보고서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부 관계자들에게 좀 확인 취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와 좀 통화를 했는데요. 이 보건복지부 입장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최근 일부 유튜버 분들이 좀 불안감을 확산하는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어서 제가 그걸 비판하는 영상도 올렸는데요. 퇴직금을 그냥 목돈으로 찾지 않고 이 퇴직연금에 넣을 경우에 당장 절세 혜택을 주지만 그건 너무나 미미하고 결국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영상들을 일부 유튜버 분들이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기획재정부와 좀 심도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영상은 제가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연금소득이 1,200만 원 기준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